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4일 오전 5시입니다. 최근 언론이 입수해가지고 공개하고 있는 김건희 씨 공소장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직무에 해당하는 각종 국정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직무에 해당하는 각종 국정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대통령 직무를 어떤 부분에서는 대행을 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의 직무에 해당하는 각종 국정 운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방면의 국정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그 관여한 방식이 뭐냐? 국가의 정책에 관여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고 인사에 개입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이었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이 최종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그 종착점은 김건희 씨로 보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짜 원인 제공자도 김건희 씨다 하는 논리적 귀결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공소장을 변경할 것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에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고위 인사 줄탄핵, 예산삭감, 입법 독주로 인한 국정마비를 계엄 선포 배경으로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 관련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 관련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의 동기가 윤석열이 주장했던 국회가 계속 정부 요인들을 줄탄핵한다는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그것은 근거가 없다라고 이미 판단이 난 건데, 그보다는 진짜 원인은 뭐냐 하면은 김건희 보고다. 국회가 김건희 특검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공소장에 적어서 공식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김건희 씨,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들이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든지 부정선거 발본색원, 그건 그냥 허울이고 진짜는 부인 보호용이었다라고 숙덕숙덕 하던 게 이제는 공소장에 공식적으로 들어가게 생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또는 아끼는 여인을 위해서 그냥 정권을 갖다 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서기 8세기에 당나라 전성기인데 현종이 양귀비라는 여인에 빠져가지고 국정을 소홀히 하다가 큰 내란을 불러들인
것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은 12.3 계엄 선포 직전에 정치권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명태균 씨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김건희 씨가 연루된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국민의힘에서 일부 비주류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때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특검이 관철될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였습니다. 명태균 씨가 2022년 3월 9일 대선 전후 윤 전 대통령 내외와 한 통화 녹음과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록이 담긴 일명 황금폰을 검찰 수사팀에 제출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을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이 관철되고 명태균 황금폰이 검찰에 입수될 경우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 권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불법 계엄을 감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계엄 선포 배경에 김건희 여사 관련 사안이 깊게 얽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공소장에 반영할 것이라면서 수사 마무리 시점에는 공소장 내용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특검팀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일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양재응 국방부 국회 협력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김건희 특검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용현 전 장관은 작년 11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준비 지시를 받고 포고령 등을 준비하여 12월 2일 윤 전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바로 이 무렵에 김건희 특검이 국회를 통과하겠느냐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김건희라는 팩터가 비상계엄령 선포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줄곧 이번 특검이 밝혀야 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말이 비상계엄이지 친일 쿠데타 시도였습니다.가 진짜 어디서 출발한 거냐?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던 반국가 세력 척결 또는 부정선거 발본 세권이 맞느냐? 저는 두 이유는 근거가 없다고 계속 줄기차게 주장해 온 바가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수사 지침이라든지 수사를 위한 조직 구성이라든지 또는 반국가 세력 누구다 하는 체포자 명단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습니다. 체포자 명단에는 엉뚱하게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발본 세권은 선관위에 병력을 보낸 거는 사실이지만은 무슨 부정선거가 없었으니까 그 행위 자체가 이거는 그냥 헛발질이고 좀 망상입니다. 그것 말고 진짜가 뭐였느냐? 진짜가. 그래서 자연히 당시 12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김건희 씨 특검법 재표결에 통과되어 버리면은 김건희 씨 수사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 자체가 붕괴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알았다는 겁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알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김건희 씨를 특검하면은 요사이 밝혀지고 있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김건희 씨가 광범위하게 대통령 행세를 하면서 국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 어차피 무너진다. 마지막 수단으로서 비상계엄령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그 측근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이거는 계몽령이다. 야당이 얼마나 무리를 하고 있는지를 비상계엄령 선포를 통해서 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했다는 게 그들의 사후 설명이었지만은 특검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결론 부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표적은 김건희 씨다. 김건희 씨가 계엄 사태의 궁극적인 원인이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사실상 공동정권을 구성해가지고 그림자처럼 뒤에서 움직였다? 그 김건희 씨가, 그 김건희의 정체가 특검을 통해서 백일하에 드러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이 사태를 막으려고 하다가 결국 자폭으로 끝나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일종의 살신성인을 했다. 일종의 희생타였다.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허무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또 그것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문장으로 공식화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벽에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수많은 지금 사람들을 궁지로, 아니 사지로 몰고 있는 윤석열의 실정과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경제의 문제, 사회적 분열, 이런 것의 원인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도 알고 싶은 것 아닙니까? 진짜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12월 3일 딱 비상계엄령 선포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했던 그 의문을 이제 특검이 그 의문에 답장을 쓰고 있는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